20대에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10년이 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놨다. 실제로 세계적인 CEO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선택이 당신의 평생 자산을 결정한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70년간 수천 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른 건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30대 시절의 작은 습관과 태도였죠. 뇌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5세 전후의 전두엽 계획, 의사결정, 자기통제 담당이 완전히 성숙합니다. 이 시기 뇌에 어떤 경험과 습관을 새기느냐에 따라 인생 궤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인류는 젊은 시절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해야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2030대에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더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을 잘못 쓰면 즉흥적 쾌락에 빠지고 잘 활용하면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세계적인 CEO들입니다. 그들이 청춘에게 남긴 충격적인 말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 복리는 당신 편에 있지 않다. 시작하지 않는 한. 워런 버핏은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본격적으로 투자 원칙을 세우며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힘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은 단 3가지다. 미국에 태어난 것, 좋은 유전자를 가진 것,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복리를 믿고 투자한 것. 버핏은 돈의 크기보다 시간을 얼마나 오래 두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20대 때의 작은 선택이 40년 뒤 수십 배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금융학 연구 25세부터 매달 5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35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보다 은퇴 시점에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돈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증거죠. 뇌과학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는 도파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젊은 시절에 훈련되지 않으면 평생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버핏은 어린 나이에 이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즉각 보상보다 지연 보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20대의 가장 큰 위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걸 모르는 것이다. 둘째, 일론 머스크 리스크는 젊을 때만 감당할 수 있다. 머스크는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단 이틀 만에 그만두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그가 2030대에 감수한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스크는 젊을 때만 감당할 수 있다. 집도 아이도 책임도 없을 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젊은 개체는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자원을 확장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2030대의 위험 감수 성향이 가장 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 본능을 게임, 술, 소비에 쏟아붓습니다. 머스크는 이 본능을 혁신과 창업에 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머스크는 가진 돈을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쏟아붓습니다. 둘 다 망하면 본인도 파산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20대 후반까지 리스크 감수 뇌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30대 중반 이후에는 안정 추구 성향이 강화됩니다. 즉, 2030대는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머스크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2030대에 도전하지 않으면
40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셋째, 마크 저커버그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 저커버그는 19세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완벽주의는 사실 회피 행동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실제로 MIT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한 그룹이 완벽하게 준비만 한 그룹보다 장기 성과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이런 점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코드가 완벽하지 않아도 디자인이 허술해도 일단 서비스를 내놓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적으로도 인간은 수많은 시도 실패 학습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적응이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실패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죽인다. 넷째, 오프라 윈프리 앤드 샤릴 샌드버그 네트워크가 곧 자산이다. 2030대는 혼자서 뭘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세계적 리더들은 오히려 네트워크를 강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당신의 미래가 된다. 샌드버그 페이스북 전 COO 역시 말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이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 80년 추적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한 변수는 돈이나 학력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질이었습니다. 본능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계 생존 수단이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곧 관계 성공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20대에 쌓은 네트워크는 40대, 50대의 자산처럼 복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큰 투자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프 베이조스의 교훈.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30세에 안정적인 월가 커리어를 버리고 전자상거래라는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0살에 내가 후회할 일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전을 선택했다. 베이조스는 후에 최소화 프레임워크러그렛 MINIMIGATION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후회 회피러그렛 어버전는 인간 의사결정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실패의 고통보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후회의 고통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진화론적으로도 위험을 회피한 개체보다 도전을 감행한 개체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전하지 않았던 후회를 뇌 깊숙이 각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베이조스가 청춘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실패는 흔적만 남기지만 시도하지 않은 건 평생 상처가 된다. 여섯째, 배우는 속도를 최우선으로 빌 게이츠의 통찰.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20대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는 배우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돈은 따라온다. 뇌과학적으로 20대 뇌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가장 활발합니다. 새로운 언어, 기술, 습관이 가장 빨리 각인됩니다. 30대 이후에도 학습은 가능하지만 속도와 깊이가 떨어지죠. MIT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축적한 전문 지식과 스킬이 이후 소득의 70% 이상을 설명합니다. 즉, 2030대는 돈을 벌기보다 배움에 몰입하는 황금기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젊은 시절 밤을 새워 프로그래밍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수십 년 뒤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 기업을 만든 기초가 되었죠. 그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20대의 가장 큰 자산은 배움의 속도다. 돈보다 뇌에 투자하라. 일곱째,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 스티브 잡스의 메시지.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를 중퇴했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자신이 믿는 가치를 좇았습니다. 그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 남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잡스는 젊은 시절부터 단순함과 직관을 신뢰하는 철학을 세웠습니다. 이는 아이폰, 맥북, 아이팟 같은 혁신을 탄생시킨 원천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결정성 셀프-디터머네이션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취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즉,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기 내적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합니다. 진화론적으로도 무리와 다르게 행동한 개체가 새로운 자원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잡스는 바로 그 변이자였던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청춘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20대에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덟째, 건강이 곧 성과다. 리처드 브랜슨의 강조. 버진그룹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청춘에게 의외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 최고의 사업적 결정은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2030대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전두엽 활성화, 스트레스 조절, 창의성 향상과 직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젊은이가 20년 뒤 평균 소득이 더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과 집중력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으로도 체력은 생존과 번식에 직결된 핵심 자원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브랜슨의 메시지는 직설적입니다. 2030대의 체력은 사업보다 소중하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 아홉째, 네트워크를 두려워하지 마라. 리드 호프먼의 경험.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실리콘밸리의 인맥 설계자라 불립니다. 그는 청춘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곧 당신의 순자산이다. 그는 20대의 스탠퍼드와 옥스퍼드에서 인맥을 쌓으며 훗날 페이팔 마피아,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교환 소셜 익스체인지 속에서 신뢰와 기회를 얻습니다. 즉, 누구와 연결되었는지가 기회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분석에 따르면 경력 초반에 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10년 뒤 리더직에 오를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호프먼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20대에 쌓은 인맥이 40대에 당신을 CEO 자리로 끌어올린다. 열째, 돈보다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잭마의 충고. 알리바바 창업자 잭마는 20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따라가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출신이었던 그는 20대에 영어 강사로 일하며 돈은 적게 벌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감각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알리바바 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시간은 인간이 가장 잘못 평가하는 자원입니다. 즉각적인 돈의 유혹에 빠져 시간을 잃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미래지향적 선택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성공합니다. 잭마의 조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20대에는 돈을 좇지 말고 경험을 쫓아라.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11째, 평판이 곧 자산이다. 워런 버핏의 또 다른 경고.
버핏은 젊은이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20년 동안 쌓은 평판은 5분 만에 무너진다. 그것을 명심하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더십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경력 초반에 신뢰를 잃은 사람은 이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리더직에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성실함과 정직성을 보여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기회를 불러옵니다. 즉, 2030대의 평판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뇌화학적 신뢰의 축적입니다. 버핏은 청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보다 먼저 평판을 잃지 마라. 평판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12째, 포커스의 힘일론 머스크의 몰입 방식. 머스크는 하루에 100시간씩 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에 몰입하라. 많은 2030대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리며 에너지를 분산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집중 전환 비용 카그니티브 스위칭 카스트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떨어집니다.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습관화한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장기 기억 형성 능력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지만 순간마다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로켓 재활용을 현실로 만든 것이죠. 머스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30대의 에너지를 분산하지 마라. 당신을 미치게 하는 단 하나에 올인하라. 13째, 자기관리 사티아 나델라의 배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팀과 회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 과제 앞에서 훨씬 오래 버티며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2030대의 자기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습관은 뇌의 자동화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 게으름, 불규칙한 생활, 자기 합리화가 뇌에 각인되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나델라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0대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40대엔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14째, 배우면서 베풀어라. 인도의 기업가 나르야나 무르티. 인포시스 창업자 나르야나 무르티는 젊은 시절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대에는 배우면서도 동시에 주어라. 남을 돕는 과정에서 진짜 배움이 온다. 심리학적으로도 이타적 행동은 뇌에서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며 사회적 신뢰를 강화합니다. 하버드의 기버와 테이커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기버주는 사람과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경력 초반의 기버는 10년 뒤 리더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무르티는 청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배움은 혼자서만이 아니라 남에게 줄 때 완성된다. 15째, 실행 마이너스 피드백 마이너스 개선의 무한 루프. 저커버그의 반복. 저커버그는 단순히 빠르게 실행하라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그 데이터를 빠르게 개선하라. MIT의 기업가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실패 횟수가 평균 2배 많았지만 그만큼 더 빠른 개선 사이클을 돌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학습은 예상 마이너스 실패 마이너스 조정의 도파민 회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실패는 뇌가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저커버그가 청춘에게 주는 메시지. 실패를 피하지 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16째,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 찰리 멍거의 철학.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청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똑똑해지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그는 다학제적 사고 멀티 마이너스 디서플러네리 싱킹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 분야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연결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리더가 혁신을 이끌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멍거는 매일 책을 읽고 매일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 습관이 버핏과 함께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20대에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40대엔 인생이 굳어버린다. 17째, 돈보다 경험을 쌓아라.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을 쫓기보다 경험을 넓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대에 번 돈은 다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때 얻은 경험은 평생 나를 먹여 살렸다. 심리학적으로도 경험 자본 엑스페리엔셜 캐퍼털은 금전, 자본보다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탠포드 연구 20대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40대의 리더가 될 확률이 3배 높음.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은 시냅스를 재배선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슐츠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20대에는 돈보다 경험을 쫓아라. 경험이 결국 돈을 끌어온다. 18째, 세상의 가치를 더하라. 피터 드러커의 교훈.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젊은이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더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많은 2030대가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리더들은 내가 세상에 뭘 줄 수 있지? 에 집중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집단의 가치를 제공한 개인이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즉, 남에게 가치를 줄 때 더 큰 보상이 돌아오는 구조는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법칙입니다. 드러커의 메시지. 20대의 세상에 준 가치가 40대의 당신이 받는 보상이다. 19째, 실패를 빨리 경험하라. 에릭 슈미트의 조언.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에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실패하라. 그는 젊은 시절 여러 창업을 시도했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구글을 경영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젊을 때 실패를 경험하면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회로가 강화됩니다. 반대로 실패를 피한 사람은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젊은 시절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중년 이후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슈미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패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빨리 경험해야 할 자산이다. 20째, 길게 보라. 잭 웰치의 관점. GE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마라. 경력은 40년짜리 게임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 연봉, 직급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웰치는 2030대에는 눈앞의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곡선을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 보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전두엽 훈련을 통해 지연 보상 능력을 키운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하버드의 마시멜로 실험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20대의 기다림을 훈련한 사람이 중년 이후
더 성공했습니다. 웰치의 메시지. 20대에 빨리 오르는 계단은 없다. 길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정상에 선다. 모두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2030대는 인생의 설계도다. 지금 당신이 쌓는 시간, 습관, 사람, 철학이 평생의 자산 성적표가 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